인천 부평의 한 주택가. 위암 환자인 박용하 씨네 식탁은 건강을 우선으로 한 소박한 음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위해 검진을 앞둔 박용하 씨.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식사는 그에게 남다른 기분을 들게 합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위암이 재발해 재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먹어놔야 돼. 수술하고 나면 위가 없어지니까 지금처럼 자유롭게 못 먹지. 아 그럼 좋아하는 고기를 할 걸. 그래 말이야. 고기를 먹었어야 되는데. 고기 진짜 좋아해요. 지금은 제가 안 주는 거예요. 고기 나쁘다고 그래갖고 몇 끼마다 고기를 줬어요. 고기를 아예 불고기를 재놓고 몇 끼마다. 다 좋아요, 고기. 고기라고 생긴 건 다 좋아해요. 건축업을 하던 박용하 씨. 지난 2009년 그는 위암 판정을 받고 위 부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암이 발병한 부분만 잘라내고 남아있는 위와 소장을 연결했습니다. 원래 두부를 안 좋아하는데 그 뒤로 이제 두부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두부도 잘 안 좋아하고 1차 수술 받고 나서는 장조림을 하더라도 순살코기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여전히 또 많이 먹어요. 그리고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몸이 좀 좋아졌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또 고기 먹기 시작했죠. 저런 거 좋아해요.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지. 그전엔 입에도 안 됐지. 지금 많이 후회되는 부분인데요. 몸에 돈이 떨어져도 괜찮은데 담배가 떨어져 있으면 아주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안 뜯은 쇠갑이 한 갑 주머니에 있고 피는 거 한 갑 있고 이런 것이 몸을 많이 망가뜨렸죠. 결과적으로. 한 번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재발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말로는 뭐 5년만 지나가면 완쾌된다고 그래서 5년만 잘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근데 재발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인이 가장 잘 걸리는 암 2위, 위암.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위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소화시켜 잘게 부숴 일시적으로 저장했다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위암은 위 점막에 발생하는 질환. 그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위벽을 뚫고 나와 다른 장기로 전이되고 결국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위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위가 자극받아서 위암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습관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 이제 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 짜고 매운 음식들이 위를 계속 자극하여 위암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40세 이전에 위암이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가족력 중에 2명 이상이 위암의 그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늘은 위암 재발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원 첫 진료입니다. 박용하 씨의 위암 치료를 위한 솔루션 드림팀을 소개합니다. 수술을 담당할 외과 전문의 이운기 교수. 식단 점검을 담당한 김은정 영양사. 정신의학과 전문의 강승걸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경호 교수. 지금 이번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검사한 걸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지금 문제되는 데가 위하고 장하고 연결한 그 부위, 연결한 부위, 거기에 위쪽에 거기서 이제 다시 암이 재발하신 걸로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재발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 수술보다는 두 번째 수술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수술 자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술한 자극이 있어서
이렇게 위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발했을 때는 여기 이제 위거든요.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위를 거의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에서 장이 이제 연결한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재발한 데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요. 네. 암이 단순히 여기만 있으면 좋은데 암이 도망치는 이파선이 요 비장 여기로 암들이 숨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수술할 때는 위를 다 띄는 수술뿐만 아니라 저 비장까지 다 제거하는 수술이 되는 경우가 수술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 될 것 같고요. 결국 남아있는 위와 그 주변의 비장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CT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개발이 잘 돼서 작은 것도 잘 발견을 잘 하는데 좁쌀만한 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못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배를 열어보기 전에는 못 발견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전혀 수술이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즉 열고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냥 수술을 끝내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가서 검사 좀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담당이 진료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암센터 코디네이터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추가 검사와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보는 PET-CT라는 검사가 있어요. 양전자 동위원소라는 검사를 통해서 혹시 CT 검사로 안 보이는 다른 부분에도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곳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남은 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만 혹시나 다른 곳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위가 남는 수술이 아니고 이렇게 소장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수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위가 없어지는 수술이 되실 거고요. 지금 아버님 밥 혹시 한 공기 드세요? 네, 충분히. 그렇죠. 밥 한 공기 드시는데 위가 없는 분들은 한 공기보다는 조금 덜 드시게 되세요. 네. 그렇지만 뭐 평생 밥을 못 먹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리고 그럼 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주? 네, 위는 없어지시는 평생? 거예요. 네. 다시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보통은 전에 수술하실 때는 위가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 다시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위가 아예 없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위가 다시 생기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거 좀 심각하네. 코디네이터의 설명을 듣고 표정이 달라진 박용하 씨. 위암이 재발하면서 더 힘들어질 거란 예상은 했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각오는 했었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은 더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심히 걱정이 되네요. 지금은 위가 있거든요. 다른 데 전이가 됐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금 속에 이미 암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수술 후 위가 없이 살아야 할 박용하 씨. 괜찮은 걸까요? 위를 다 띈다 그래서 그 흡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지장을 받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위가 하는 역할이 그 저장처럼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어도 이제 그 한꺼번에 안 내려가도 위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서 많이 먹으면 이제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들이 아마 좀 덜 생기게 되죠. 그래서 크게 그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요. 대개 한 80-90% 거의 90% 이상은 수술 전에 먹던 거에 90% 이상 먹을 수 있으니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피 검사와 CT 촬영, 심전도와 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검사는 몸 전체의 암 전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PET-CT 촬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죠? 힘들던데 그거.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나오는 대로 승복을 해야죠. 받아들이고 또 빨리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뭐 액션을 취해줬으면 제일 좋은 거죠. 모든 검사가 끝나고 수술 전 최종 솔루션 회의가 진행됩니다. 수술하신 스토마 주인데
역시 저희 펫시티에서도 스토막 부근에 눈에 띄게 이렇게 이상 소견을 암시하는 데이크는 없어 보입니다. 1년 이내면 확실하게 그렇다고 그 싱크로너스 리전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있었던 싱크로너스 리전인지 아니면 메타크로너스하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예. 다시 그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케모를 하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술로서 끝내는 게 옳을 것인지를 한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나쁜데 운이 되게 좋으신 경우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직 전이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국소적으로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케모는 지금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근치적인 절제술이 완전 절제가 가능하느냐 그건데 지금 외과적으로 하는데 문제 없다. 펫CT 촬영 결과 다른 부위로의 전이는 전혀 없는 상태. 결국 재수술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대개 그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 그 이렇게 퍼져서 재발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위에만 국한돼 있고 또 그 위 자체에 그 국한된 것도 굉장히 초기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수술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술 전날 입원을 하기 위해 부부가 짐을 꾸립니다. 겉으론 담담한 모습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 이제 병원 가셔야 되는데 좀 어떠세요? 마음이 박지는 않네요. 뭐 잘 되겠죠. 뭐 잘하고 오겠죠. 뭐. 이젠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뭐 하십니까? 운동하시니까. 운동하시는지 편안하게.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향하는 박용하 씨. 두 번째 수술이지만 이 상황은 여전히 어색한데요. 침대에 누운 그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카트에 타니까 기분은 좀 쌈쌈하네. 침대에 쓸다고 틀리게. 남편을 또다시 수술실로 들여보낸 아내는 걱정이 한가득. 하지만 남편을 생각해 속상한 마음을 내색하지 못합니다. 처음 수술할 때는 멋모르고 했어요. 그냥 놀래서 그랬는지 그냥 멋모르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장 떼어내는 것처럼 그냥 떼어내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주변에서 또 많이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더 걱정이 되네요. 드디어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번 수술에서 박용하 씨는 남아있는 위를 모두 제거하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가 없이도 소화기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위암은 위벽 점막층에 종양이 침범하면서 시작됩니다. 종양이 점막층을 넘어 근육층까지 침범하게 되면 2기, 종양이 장막 하층까지 침범한 3기는 수술을 해도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4기는 위 주변의 장기까지 전이된 상황을 말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박용하 씨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프지 지금은. 너무 아프지.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수술.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아내는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고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잘 이제 뭐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다. 그리고 며칠 후
박용아 씨는 오늘에서야 스스로 첫 식사를 합니다. 식사라곤 하지만 맑은 미음이 전부. 식사하실래요? 하지만 이마저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좀 드실만은 하세요? 아, 먹는 게 참 귀하죠. 그런 줄도 몰랐고 정말 맛있어요. 처음 받았을 때 정말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받았다니까요. 박용아 씨는 이제 남은 평생을 위가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 이런 몸 상태에 적응하고 소화에 문제가 없도록 먹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식사 후엔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뭐 드셨어? 이거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조심조심 다시 하는 거라 조심조심 하는 거니까 내일 죽 드시고 네, 네.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CT나 뭐 이런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수술 후 박용아 씨가 받은 또 다른 검사는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 호기 검사입니다. 이제 약을 드신 다음에 차이점을 보는 검사예요. 이거 좀 드시고 뭐 알약 하나랑 물 지금 가지신 거 다 드시고요. 잘 먹어요? 네, 지금 바로 드세요. 이게 요오드 반응을 보는 약이거든요. 요거 약을 드신 다음에 1차랑 2차 차이점을 보고서는 이 수치를 통해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쭉. 네, 드셨어요. 첫 번째 보셨던 검사 결과가 2.7%, 두 번째 보신 게 1.8%로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결과 차이점을 산출해서 나온 결과값으로 결과값이 2.5% 이상이 되면 저희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3.2%가 나와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우리 몸 안에서 독성 물질을 분비해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면역 질환, 혈액 질환은 물론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돼 위염과 위궤양, 심하게는 위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에 감염됐다고 모두가 다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이 물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지금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위암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입에서 입으로 감염되는 것이 특징. 감염 예방을 위해선 되도록 다른 사람과 한 그릇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미 감염이 됐을 경우엔 항생제를 복용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된 박용아 씨는 치료를 위해 항생제 복용이 처방됐습니다. 위암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일. 전문 영양사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담량 얼마큼 되셨어요? 얘보다도 좀 더 많아요. 좀 더 거의 이 정도. 예, 많이 드셨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량이 잘 많으셨다고. 고기 반찬이나 생선 반찬 뭐 이런 것들도 잘 드셨어요? 주로 고기 쪽을 많이 드셨어요? 채소는 거의 잘 안 했습니다. 채소 안 하셨어요? 채소 안 하시고 고기 반찬 자주 드셨어요? 그게 리스크더라고요. 사실은 기존처럼 어육류를 드시고자 한다고 해도 1인분씩 못 챙겨드세요. 나중에 회복하시면 고기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조리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구워 먹는 것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됐을까요? 한 3번, 3회 정도는 뭐 거의. 고기, 갈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돼지고기, 갈비, 삼겹살 뭐 이런 거 구워 드시고. 필요해 소주도 한 곁들여서. 세상에 소주까지 드셨어요? 안 돼요. 술 대사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이 돼요.
안에서 이미. 그렇기 때문에 간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안에서 발암물질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절대 암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절대 금주. 위암 환자에게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박용하 씨의 문제는 육류 위주의 식사 습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음주까지. 이 모두가 위암 환자에겐 치명적이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덤핑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음식물이 소장으로 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위가 없어요, 그죠? 위가 없다 보니까 위 밑에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소장은 너무 좁아요. 그죠? 소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얘네들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심하게 복통이 생긴다거나 구역질이나 설사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빨리 드시는 거. 빨리 드시는 것도 과식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는 거. 물을 많이 드셔도 그 용적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 다음에 삼투압이 높은 음식 하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이런 음식을 드셨을 때 문제가 되실 수는 있고요. 덤핑 증후군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나 이거 고쳐달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소화가 돼야지 이 고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드셔야 되느냐, 식사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다음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위암 환자를 위해 전문의 상담이 이어집니다. 심리적인 거 아니면 뭐 스트레스 관련해서 불편하신 거 좀 증세 있으시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도 많이 일을 줄여야겠죠, 일단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두려운 건 뭐 에너지가 얼마큼 나올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거는. 혹시라도 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그런 거 몇 번 생각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겠죠. 또 이제 워낙 지금 하는 일도 이 4성짜리 호텔을 줘놓고 거기 몇십억이 이제 돈이 물려 있는 바람에 이 병을 얻게 됐어요. 그 수금을 못 해가지고 막 그거 신경 쓰냐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몸이 망가지죠. 주변에서는 참 사람에게 용하다고 막 그런 말들을 흔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버티면 뭐 쓰러지니까 버틴 거죠. 그러시군요.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많았습니다. 그러시네요. 성격이 꼼꼼하세요? 네, 꼼꼼해요. 성격이 꼼꼼하고 좀 이게 뭐 사소한 일까지 이렇게 좀 세밀하고 챙기고 세밀하고 좀 그러신 편이죠. 그런 게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겠어요. 피곤합니다, 아주. 저도 그거 싫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그 부분을 그런 게 조금 있군요. 좀 어떻게 뭐 그 심정을 좀 무뎌버렸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되게 이제 이런 병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심적으로 힘들면 좋아지는 데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약을 꼭 써야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겪어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셨거나 힘드신 거에 대해서는 좀 저랑 간간히 상담을 좀 하고 체크를 나중에 좀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위암을 극복하기 위해선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위암 수술을 하고 열흘이 지나고 드디어 박용하 씨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열흘. 그 시간 동안 박용하 씨는 위암을 이겨낼 몸과 마음을 만들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상쾌, 통쾌, 육쾌 전부 다 갖다 댈 수 있는 언어가 있으면 다 갖다 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좀 스스로와의 뭐 약속이라던가 다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제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식탁 개선해야 될 거고,
하고 규칙적인 생활, 네, 특히나 암 환자분들 저 비롯해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은 아마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무리한 스트레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힘들어도 터는 방법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네, 어떻게 털어야 될지는 뭐 각자의 책임이지만 잊어버리고 터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큰 숙제입니다 지금.